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사진, 영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 영상 이렇게 보면 성남FC 플래카드가 보이고요. 보이죠? 이게 성남FC 프로축구 경기의 관중석 장면인데요. 두산건설 그 플랜카드가 보이죠? 예, 광고 현수막이 보이죠? 바로 요즘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 FC 후원 뇌물 사건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하나 할 게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죠. 성남FC 후원 뇌물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서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그거와 관련된 것인데, 두산건설에게서 받은 후원금, 그 돈은, 성남FC가 받은 돈은 정상적인 정당한 광고 계약에 따라서 받은 돈이다. 성남FC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위법부당하지 않다. 그 돈의 성격이 위법부당하지 않다. 뇌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항변 같은데, 자, 여기서 그러면 과연 그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준 돈, 후원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광고 계약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후원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광고 계약, 후원 계약에 따라서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관련된 계약이라든가 그런 사건을 또 자문하고 또 법적 검토를 해주고 그렇게 또 했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그 이야기, 즉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준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과연 그것이 정당한 정상적인 광고 계약에 의한 것인가를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배경 지식이라고 할까요? 배경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할 것이 있어서 바로 관련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은 그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스포츠에 있어서, 프로축구에 있어서 이러한 후원 계약, 보통 실무적으로는 스폰서십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폰서십의 계약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것은 2020년도, 몇 년 안 됐죠? 서울 이랜드 FC가 후원사, 스폰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작성한 제안서의 일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것은 그 스폰서의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그 스폰서의 메리트, 이익을 설명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프리미엄이 있고 골드가 있죠. 있습니다. 금액은 여기서 협의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볼 대목은, 자, 프리미엄과 골드의 그 메리트, 그러니까 이익이, 자, 유니폼 상의, 그러니까 이것은 그 스폰서의
그 브랜드 로고가 노출되는 그 스팟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유니폼 상의에 로고가 노출되고 LED 보드, 보통 A보드라고 하죠. 경기장 주변에 롤링, 요즘에는 디지털로 해서 그 영상이 바뀌지만 LED 보드 거기에 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전광판에도 또 광고 형태로 노출이 됩니다. 또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익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폼 하의에 로고가 노출이 되고 LED 보드, 그 다음에 전광판 광고, 또 다른 광고가 있습니다. 스팟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듯이 프로축구 구단, 이건 뭐 다른 프로야구나 뭐 프로배구나 다 대동소이한데요. 메인 스폰서인 경우, 즉 메인 스폰인 경우에는 유니폼과 그 다음에 LED 보드, 전광판 광고에 로고가 노출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자 필수라고 말이죠. 패키지에 아주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또 하나 보시고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볼 텐데요. 이거는 조금 더 화면을 확대할까요? 자, 이거는 2003년도, 이거는 조금 좀 올드한 건데 2003년도 인천 유나이티드 스폰서십 제안서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스폰서십 패키지 해가지고 여기는 프리미어 스폰서, 스페셜 스폰서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자, 여기는 후원 규모를 6억에서 10억 이상, 이것이 프리미어 스폰서, 3억에서 5억까지가 이제 스페셜 스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니폼, 트레이딩, 로고 노출이 되어 있고 3D 보드, 펜스가 되어 있고 전광판이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니폼, 그 다음에 경기장 보드, 그 주의, 그 광고 보드, 전광판에 기본적으로 그 스팟이 들어갑니다. 예, 스팟이 들어갑니다. 로고 스팟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 FC 사건에서 만약에 두산건설이 스폰서십을 정상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계약의 형태로 내용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 툴에 따라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였던 서울 이랜드 FC, 그 다음에 인천 유나이티드 스폰서십의 그 틀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성남 FC와 두산건설의 후원금, 일단 그것을 다음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관련된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관련 기사가 여기가 안 되냐? 이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SBS 뉴스가 보도한 건데요. 자, 2015년 두산건설이 3억 3천만 원을 후원을 합니다. 그렇죠? 두산건설이 2015년 3억 3천만 원. 여기는 뭐 다섯 번째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죠? 금액으로 따지면 다섯 번째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2016년에는 어떠냐? 자, 이때는 두산건설이 조금 금액이 높습니다. 자, 두산건설이 20억 원이죠. 예. 희망살림이 그 네이버가 실질적인 그 물주인 희망살림이 20억 원, 이제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6년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음은 2017년이죠. 자, 2017년은 두산건설이 22억 원입니다. 그렇죠?
희망살림이 1억 9천만 원이 1,900만 원이 되겠네요. 예, 1,900만 원. 그 희망 2016년 희망살림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억 원이고요. 자, 2018년도 두산건설이 11억 원입니다. 그렇죠? 11억 원. 자, 가장 금액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통상 프로축구 스포츠 마케팅에서 통용되는 그 스폰서십 패키지 툴에 의하면 적어도 2017년과 2018년에는 두산건설이 첫 메인 스폰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메인 스폰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지 상의에 로고가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그랬냐? 한번 성남FC의 그 즈음에 유니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지 유니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게 지금 로딩이 지금 걸려서 조금 하고 있는데, 자, 예,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그 사진 보여드렸죠. 자, 요거 좀 여러분, 요것이 2017년도, 17년도 유니폼인데요. 자, 차병원 로고는 백넘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후원 금액 봤을 때 차병원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었죠. 자, 그렇다면 뭐 분당 차병원은 거기에 대한 그 스폰서십에 대한 어떤 그 메리트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면 앞면은 어떠냐? 이것도 2017년 자, 나오죠? 2017년 유니폼 저지입니다. 그런데 자, 앞에 주빌리 뱅크 희망살림이 운영하는 그 주빌리 뱅크 로고가 들어있습니다. 2017년 두산건설이 넘버원 22억 원 스폰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스폰서십에 따르면 여기에 두산건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없습니다. 금액이 매우 적은 주빌리뱅크가 계속 주빌리뱅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프로축구 스폰서십 툴 마케팅에서 통용되는 룰이 지금 룰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두산건설과 성남FC의 정상적인 후원 계약, 광고 계약이라면 그렇다면 저지에 광고가 나와야 됩니다. 광고 두산건설 로고가 노출이 그 광고 그 로고 패치가 부착이 되어야 돼요. 없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광고 계약, 후원 계약이. 이게 저는 이 점에서 저는 좀 이해가 가기 어렵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경기장 A보드가 하나 달랑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두산건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남FC를 후원하고자 성남FC 그 성남건설 본사가 있는 그 성남FC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매년 해야 그 스폰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2016, 17, 18 요 3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약 총 55억 원의 스폰이 이루어졌고, 그 이외에는 제로입니다. 제로. 없습니다. 성남FC가 과연, 그래서 지금 이 사실에 비춰볼 때에는 두산건설은 아예 이 후원에 따른 광고 효과 이런 거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른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하는 두산건설과 성남FC의 정상적인 후원 계약,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였다라고 하는 말이 일단 선뜻 이해가 다가오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해명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이 팩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제 그 이후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기소를 할지 또 안 할지,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인데, 아무튼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 성남건설과 성남FC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